안녕하세요. 조금 힘들어 보이시네요. 예,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끝나고. 예, 저 발표까지만 조금만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는 마이스터즈의 천홍준 대표입니다. 오늘 주제는 모두가 외면한 블루칼라 시장에서 300억 매출까지 어떻게 돌파를 했냐에 대한 내용인데, 왜 블루칼라 시장을 외면을 했을까요? 많은 기업들이 시도도 많이 해보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도 해법을 못 찾았던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외면을 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블루칼라라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 어떤 공구를 쓰느냐, 어떤 나사를 쓰느냐, 요 하나의 차이 때문에 많은 변수가 생깁니다. 효율성 자체가 너무나도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블루칼라 뒤에 저희는 서비스도 붙습니다. 아시겠지만 서비스는 서비스 퀄리티 컨트롤 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이 두 가지 어려운 것들 때문에 결국에 왜 외면했냐? 어려워서 외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돌파했는지 일단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건 결국에 불투명함인 것 같아요. 설치나 AS가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서비스는 사람의 손끝에서 완성되지만 데이터는 분절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서비스는 방문 전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고, 그만큼 고객의 대기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비효율이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가장 컸어요. 마이스터즈는 이 과정을 AI 자동 진단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고장 포인트 판별, 견적을 생성하고 엔지니어 매칭, 그리고 이제 스케줄 관리까지 AI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데이터로 기록되어서 현장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술은 끝없이 진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툴을 만드는 것에 넘어서 서비스 산업 전체를 움직이는 운영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운영 체제를 통한 자동화로 모두의 시간을 절약하고, AI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전국에 흩뿌려져 있던 엔지니어 운영 방식도 통합하고, 고객에게 일관적인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거죠. 서비스 산업 운영 체계는 세상을 바꿀 겁니다.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전문가 서비스를 받는 세상, 엔지니어가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일하는 세상, 서비스 산업이 데이터 기반으로 재구성되는 그 세상을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의 행사는 디캠프 배치 1기 졸업 디데이입니다. 배치 1기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모였냐면 소프트웨어 기반을 주제로 하는 기업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ICT 기업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 장표를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누구보다 잘 모을 수 있고,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누구보다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정말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너희 그냥 일하는 회사 아니야? 현장에 있는 일하는 회사 아니야? 자꾸 이러셔서 자신감이 되게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배치 1기에 합류를 하면서 너희 ICT 맞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를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했던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부끄럽지만 원대한 목표입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싶은데, 여러 선배 기업들, 정말 유명한 세상을 바꾼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저희가 느끼기에는 서비스 산업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죠. 결국에는 저희도 블루칼라 서비스 시장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 시장을 더욱더 선도한다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불투명하고 통제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블루칼라 서비스를 지금 앞에 계신 많은 분들이 실제 소비자의 형태로 이용을 하시려고 보면, 첫 번째 매칭 서비스를 이용하십니다. 어떤 기사님보다 어떤 기사님은 2배 이상의 금액이 비쌀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2배 이상의 기사님은 정말 2배만큼 잘할까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한테 맡기고, 또한 현장에 있는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엔지니어한테 전가를 합니다.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거를 시스템화해서 시스템 안에서 엔지니어, 소비자, 기업들, 오퍼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 저희가 얻어내는 해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했습니다. 오퍼를 받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 고민을 한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현장에 있는 많은 서비스를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누구보다 잘 모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AI 시대이지 않습니까? AI로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입니다. AI 앞에서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AI 기능은 어떤 게 있냐면 저희 안에 생산성 효율성을 높여가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고객, 기업을 만족시키는 게 우선이냐 저희는 기업을 만족시키는 것에 먼저 집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저희는 B2B 기업을 이렇게 계속 계약하는 기업인데 기업이 저희를 만족을 해야지 생산성과 효율성은 사실 저희 안에서의 저희의 자축입니다. 물론 이걸로 인해서 이익이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기업을 만족을 시켜야 결국에는 많은 일거리가 들어오고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고 일거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 향상과 동시에 엔지니어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가장 크게 효과를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건데 실제 필드에서의 블루칼라 서비스를 받아보시면 엔지니어분이 뭔가 오작동을 하시거나 잘못 설치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컴플레인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간혹 하나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컴플레인은 어떻게 되냐면 기사님이 언제 오는지 모르겠어요. 기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 나가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AI를 도입을 하면서 가장 잘 아시겠지만 즉각적이고 즉시적인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줄어들면서 많은 기업 고객님들께서 저희 서비스를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저희가 이 배치 1기를 하면서 오늘 옷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그 티셔츠 맞습니다. 저희가 한 건 뭐였냐면 멘토님과 이제 처음에 멘토링을 하면서 매니저분들과 저희 회사에 대한 설명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었는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돈 벌어야 된다. 매출 늘려야 된다. 우리는 인바운드로 점점 더 큰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큰 기업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익률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이 이익률을 반등시킬 수 있는 BM을 만들어야 된다. 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들과 그리고 저희 멘토님께서 대표님 좋은 말인데 일단은 이때까지 정리하지 않았던 마이스터즈의 산업을 다시 한번 체계적이고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는 스케일업 단계에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옥신각신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이름만 같지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이 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설득이 됐고 결국에는 저희는 오늘 이렇게 자랑스럽게 저희 안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올해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 피지컬 AI 시대가 되면 너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한 번씩 듣습니다. 얼마 전에 2천만 원대의 가정부 로봇이 나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누구보다 잘 모으고 온라인 상에 있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로봇 공구 다루려면 학습 데이터 필요합니다. 저희한테 사가셔야 됩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지컬 AI 시대에도 저희는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데이터가 계속 강조가 되는 거죠. 저희의 시스템 구축 이후에 서비스 이런 현장에서의 생산성 효율성은 계속 높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잠깐 저희의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앞서 멘토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전국 1등 기사였습니다. 전국에 1등을 한 명밖에 안 뽑았습니다. 2등, 3등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래서 1등을 좀 했었는데 거기에서 1등의 노하우를 가지고 1등이 아닌 사람들한테 이 교육을 하면 다들 천홍준이 100명으로 드러나면
1등이 100명이 돼서 더 잘 되겠지라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특히나 남들이 안 하는 것부터 해야 우리가 기회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건데 아파트를 사서 입주하자를 하게 되면 벽지나 장판이나 그 안에 있던 빌트인 가전들마저도 AS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불과 7년밖에 안 됐었는데요. 저희가 그 시장에 들어가면서 빌트인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1등, 2등 기업들을 저희가 다 계약을 맺음으로써 MS 80%를 달성하게 되면서 실제 정수기나 비대는 너무나도 서비스가 잘 돌아갔잖아요. 이 잘 돌아갔던 시스템에 대한 로직과 프로세서를 잘 돌아가지 않던 빌트인 쪽에 도입을 하면서 저희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작은 성공을 이루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는 2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365일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배송이 되고 이길 배송이 되는 시대입니다. 물류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블루칼라 서비스는 빨간 날 안 옵니다.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나 저희가 담당했던 지역은 구리, 남양주, 양평이었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 고객님들께서 나 집에 가면 7시인데요. 나 집에 가면 8시인데요. 고객님 그러면 토요일 날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토요일로 해주세요. 근데 저희 토요일 날 3시까지밖에 일을 안 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됩니다. 이게 실제 제가 현장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지금 저희는 명절 당일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에도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결과 큰 대기업들과의 협업이 됐었고요. 거기에서 또 다른 어느 정도 큰 성공을 이루게 됐습니다. 작은 성공, 큰 성공, 점점 큰 성공을 위해서 저희는 계속 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저희를 찾아주셨고 3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저희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평균 성장률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4년도에 100억 매출을 찍은 게 저희로서는 정말 기념비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의 반응은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100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성장에 이 정체가 올 거다. 너희 2배씩 성장하는 거 이제는 좀 못할 거다. 언제 이익을 더 크게 증대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 안에서의 시스템 구축을 한 결과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도 저희는 2배 성장을 이뤄냈고요. 2배 이상을 했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6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조금 자랑을 하나 하자면 7년간 저희가 적자는 딱 한 번 났고요. 팬데믹 끝난 혹한기 시절에 한 번 났고 나머지 6년은 다 흑자였습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저기 정말 보기 힘든 케이스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팬데믹 때 팬시하고 섹시했던 많은 기업들을 찾으셨을 때 저희는 오히려 23년도에 투자 혹한기 때 이 투자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희를 하셨던 건 뭐였냐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돈은 벌구나. 매해 성장은 하고 있구나. 심지어 예창, 초창, 청창사 거치지 않고 실제 필드에서 많은 경험을 이뤄냈구나라는 이런 결과값, 이런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국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앞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기업들이 저희를 이용하면 이용하실수록 데이터는 쌓여갑니다. 데이터가 쌓여가면 더욱더 효율성이 좋아지겠죠. 저희의 시스템이 더 좋아지고요. 그러면 기업들은 더 만족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더욱더 저희를 사용하시면 결국엔 기업들이 주시는 매출과 이익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 먹거리를 향해서 저희 회사로 인입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또 다른 현장에서의 많은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저희는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의 단계는 결국 마켓에서의 검증 단계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캠프와 매니저님들, 멘토님께서 저희한테 요청하셨던 스케일업 단계로 가는 이 여정을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7년 동안 300억 정도 했으니까 이게 스케일업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의 목표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도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저희는 스케일업 단계에 들어갑니다. 저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검증이 끝나지 않으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다였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배치 1기를 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만족할 만한 검증 단계가 끝나고 이제 스케일업 단계에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저희가 이렇게까지도 집중을 하느냐라고 보시면 사실상 저희가 기업이 저희한테 일을 주시잖아요. 그럼 저희 현장에 있는 일은 소비자 집에 가서 합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아파트너뿐만 아니라 많은 B2C 플랫폼과 협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보수적인 사람이라 B2C로 가면 망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 번 더 검증의 단계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B2C 플랫폼들과 협업을 해서 결국에는 시장의 반응을 한 번 더 보겠다. 반응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의 시스템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오퍼를 할 수 있는 접수를 기업한테 열어드리는 거냐 아니면 B2C 플랫폼한테 열어드리는 거냐 B2C 소비자한테 열어드리는 거냐 요거에 대한 행태가 달라질 뿐이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현장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놓으면 우리는 더욱더 큰 시장으로 시스템을 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 시장에 오픈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케일업 단계에 도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블루칼라 서비스로 시작을 했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서비스 산업 전체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실제 저희는 필드 안에서 이 가장 어려운 집 안에 들어가는 행위를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여드렸던 많은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집 안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보다는 쉬운 거를 했습니다. 근데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걸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저한테 기회가 오고 그 기회를 가지고 결국에는 더 큰 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안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미래를 저는 안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4년 정도 뒤면 하나하나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관리사무소가 하지 않아주는 나는 집에 혼자 1인 가구로 여자 혼자 사는데 혹은 우리 부모님 댁에 저 멀리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 댁에 뭐가 고장이 났다라고 해서 방문 손잡이가 고장이 나서 방문을 못 연다고 하시다든지 아니면 방문을 닫아놔야 되는데 방문을 열어놓는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건데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해법으로 저희가 제공이 될 겁니다. 이 시장 자체는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시장입니다. 다만 신뢰가 없었습니다. 이 기사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대표할 만한 기업이 없었고요.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많은 대기업들이 저희한테 오퍼도 주시고 계시고 저희를 집중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많이 체감을 하실 건데 이 시장 자체에 대표할 만한 주자가 없습니다. 저희는 올해부터 마케팅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또 더 나아가서 B2C로 가기 위한 빌드업 단계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특이한 사항은 이때까지의 팀빌딩이 안 되었습니다. 저 혼자 C레벨입니다. 저희 직원들과 이렇게 같이 해왔었는데 올해부터는 많은 팀빌딩을 하면서 리더급도 지금 벌써 4명 정도 영입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CTO 이사님 영입이 끝나서 개발팀도 계속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면 너희는 시스템 어떻게 구축했냐라고 하시겠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수적인 사람이라 내재화해서 잘못되면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외주 개발로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내재화로 통해서 훨씬 더 빠르고 더 단단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업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결과값 보여드릴 거고요. 1조 기업, 유니콘 기업, 저희는 그게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목표 말씀 안 드렸습니다. 1조 가는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